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더 스쿨의 교장 정은상입니다. 구독자 벌써 111만 명을 자랑하는 비욘드에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벌써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문학 전업 작가인 우리 안계환 작가님을 모시고 과연 전업 작가는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유지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안계환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안계환 작가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현재는 경영과 역사를 접목한 인문학, 특히 동서양 문명을 연구하는 문명 연구가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책을 쓰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 강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날 월요 인문학 수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거의 2년 동안 해왔네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걸 정리하고 책으로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는 인문학 전업 작가입니다. 그 문명을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나요? 저처럼 문명 연구한다고 내세우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못 예전에 한두 분 계셨었는데요. 아. 오늘 좀 돌아가신 것 같고, 아. 예, 저처럼 대놓고 문명 연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꽤 있어요. 예. 예, 뭐 세계적으로는 뭐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동서양의 문명에 어떻게 흥망성쇠했다는 등 뭐 예를 들면 뭐 청균세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분. 예. 또 유발 하라리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도 예, 문명 연구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거시적인 역사를 다루시니까. 예. 그 동서양을 이렇게 뭐 한쪽도 아니고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문명을 연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재밌나 봐요. 예, 저는 재밌더라고요. 저는 특정 분야에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분야만 보지 않고 그 한국사든 중국사든 아니면 유럽사든 뭐 중동 유럽 뭐 이슬람사든 예. 이렇게 섞어서 공부하고 또 연결고리를 찾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한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되면은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폭넓게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그쪽을 연구를 안 하시. 원래 이 문과계통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과계통에 공부를 했고. 뭐 그쪽에서 좀 일도 좀 했고 예. 뭐 그랬는데 예. 살다 보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책 읽기를 열심히 하고 예. 책 중에서도 역사책을 한 절반 이상을 읽고 예. 어릴 때 저처럼 이렇게 역사 덕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 같은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직장 다니면서 재미로 하시는 거고 저는 어찌 하다 보니까 아예 그 전업으로 바꿔서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우리 이 작가님도 들어오시고 현미밥 실어 들어오시고 사오정 발산 기석 곰발냄새 지난번에도 오셨던 것 같은데 압록강 700리 순정 외배 만나와 노진아 박사님도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이제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실시간 채팅으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또 질문이 나오면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겠습니다. 예. 보니까 그 문명 연구를 하시기 전에는 뭐 대기업에 직장도 다니시고 벤처 경영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네요. 네. 예, 저는 대기업에서 소프트 프로그래머로 첫 직업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뭐 나름 재미가 있었는데 저는 확실히 스타일이 하나만 깊이 하는 것보다 좀 넓게 하는 게 좋은가 봐요. 그 부분은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정해진 일에만 매진하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자꾸 내야 되는데 저는 자꾸 딴 데 눈을 돌리고 회사 일도 저한테 주어진 일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저는 늘 우리 옆에 계신 본부장님, 뭐 전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나 이런 것도 늘 들여다보고 사장님이 나가서 무슨 발언하시나 남들하고 좀 다른 그 행동을 보였어요. 그게 요즘 시대에 오히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대에 맞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시대에 맞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사람에 맞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예. 또 하나만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우리 엔지니어들이 딴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그 자기가 맡은 분야에 열심히 해야지 성과가 나는 거고. 근데 저는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좀 넓게 보고 지금 이게 문명 연구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만 안 보고 자꾸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연결해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를 더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회사도 자꾸 이렇게 경영관리 쪽으로 좀 예. 넓게 폭넓게 볼 수 있는 경영관리 쪽으로 몇 년 하다 보니까 예. 또 창업을 하게 되고 창업이라는 것도 회사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 다 알아야 되니까 예. 뭐 개발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직원을 뽑아서 육성도 해야 되고 예. 뭔가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하여튼 좀 특이하세요. 예. 우리 또 실시간 채팅에 K님 들어오셨고, 바닐라 딜라이트님 들어오셨고, 예.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전업 작가의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러면 전업 작가는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전업으로,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 대기업에 있다가 벤처기업 창업해서 한 6년 있다가 2006년도에 그 벤처기업에서 좀 쫓겨났어요. 아, 쫓겨난 이유가 스스로 나온 거겠죠. 뭐. 아, 예. 아니요, 스스로 나온 것 같진 않고요. 저의 생각과 저는 예. 부사장이었는데 예. 이 사장님과 생각이 잘 안 맞아가지고 결정적으로 원인이 뭐였냐면 이 공부하는 부사장이 공부 안 하는 사장을 모시기가 어렵더라. 아하, 예. 그래서 한 1년을 거의 매일같이 밥 먹고 뭐 거의 부부처럼 지내는데 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창업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계속 공부하고 변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예. 좀 편안히 사는 게 좀 좋아 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답답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고 약간의 잘못된 만남이었군요. 예. 그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그렇죠. 예. 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예.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싸가지가 없는 스타일이라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형님하고 모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트러블이 있어서 예.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제가 강의를 이제 하게 되고 저의 본 모습을 찾았죠. 아, 내일은 이런 거구나. 나는 누구와 함께해서 예. 뭔가를 만들고 사람들하고 으쌰으쌰하고 뭐 술 마시고 놀고 뭐 그런 유형보다는 혼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거기서 추구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나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되고 좋겠다. 그게 몇 년도부터예요? 지금 몇 년겠어요? 2006년도에 제가 첫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그렇네요. 넘은 셈이네요. 40대 예. 초반이었으니까 예. 그때서 내 길은 여기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예. 자,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동백고장님, 우리 현준호 대표님, 제주 출신이시죠?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여기도 있고. 네. 오늘 이제 우리 안계환 작가님이 본인이 쓰신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에 쓰신 세계사를 바꾼 돈, 이런 책을 2권 들고 오셨는데, 오늘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성함을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2분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책도 선물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네요. 예. 바닐라 딜라이트님, 작가님은 언제 글이 잘 써지세요? 언제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들의 책을 읽어보면 나는 정해놓고 책을 쓴다. 뭐 하루 8시간씩 쓴다. 뭐 이런 분들 계시던데요. 저는 그거보단 납기가 정해지면 잘 써진다. 그건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포장 이런 것보다는 저도 그 작가지만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매일 글을 쓸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구나.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그렇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책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때로는 해외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글을 쓸 새가 별로 없는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 겨울에 뭐 1, 2월에
이렇게 비수기에 몰아서 쓰고 그렇게 또 책을 내고 그렇죠. 아무 때나 씁니다. 시간 날 때. 예, 안남주님 또 이숙희님 들어오셨네요. 자, 또 하나 그 질문이 있습니다. 사오정 발산 기술 곰발 냄새 이름 너무 길어가지고 사오정 냄새라고 할까요? 네. 작가님 혹시 커피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시면서 글 쓰시나요? 저도 글쓰기를 좋아해서 매일 글을 쓰는데 작가님은 어떤 곳에서 글쓰기 소재를 가지고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쓰는 책들은 주로 넌픽션이죠. 예, 저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책을 쓰는 유형의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설 그렇게 쓴 게 아니니까 매일 쓴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뭐 절간에 들어서 혼자 뭐 노트 하나 가지고 책을 쓴다? 그것도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글쓰기 소재를 가져오는지 당연히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렇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거를 좀 접목을 하고 종합하고 거기에 저의 생각을 좀 추가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고 책을 쓰려면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어야 되고. 장소는 뭐 커피숍 이런 데서 쓰시잖아요. 뭐, 카페 아무 데서나. 뭐 요즘에 좋은 건 장소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노트북만 가지고 다니면 아무 곳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서도 되고 카페에서도 되고 뭐 집에서도 되고. 근데 한 자리에서 오래 하기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조금씩 바꾸는 게 더 좋아요. 집에서는 집에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주말도 없이 평일도 뭐 늘 하루 10몇 시간씩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집에서 쓰고 평일에는 뭐 카페에 가서 쓰고 아무 때나 닥치는 대로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실시간 채팅에 또 이장우 박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금 이따 또 질문 나오면 또 대답해 드리기로 하고 우리 안 작가님이 지금 나의 행복 지수는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건강해야 행복하는 거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행복 지수는 해서 1부터 8까지 이렇게 갖고 오시는데 요거 좀 설명하시죠. 네, 오늘은 뭐 작가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이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행복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전 만든 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그 기관에서 제가 행복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군요.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미삼아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상황인가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하는 일을 좋아하고 일하는 동안 몰입 상태를 자주 경험한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좋습니다. 2번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즐긴다. 네, 이것도 3번 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이것도 0표. 4번 나는 종교적 신념이 강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이 강해요? 저는 종교를 저는 종교를 가진 그게 아니고 신념이 강하다. 그렇죠. 신념이 강한 거죠. 그게 종교적 신념이죠. 오케이. 5번 나는 삶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저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봅니다. 6번 나는 몸이 건강한 사람이다. 네, 저도 아주 이거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몸이 아주 건강합니다. 7번 나보다 많이 가진 일을 생각하기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이들과 비교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다 오네요. 뭐. 8번 마지막으로 나는 의식주 문제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건 좀 세모 같아요.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원고 마감 시간 앞두고는 해야죠. 바쁘게.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 작가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건강의 안 작가님의 건강의 비결을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먼저 일에 대한 그 얘기 좀 할까요? 네. 원래는 제가 행복의 첫걸음 이런 강의를 예전에 했더라고요. 아주 그래요? 한 10여 년 전에 행복에 관한 강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그거를 제가 건강으로 바꿔봤어요. 바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요? 건강의 첫걸음이나 그렇죠. 행복의 첫걸음이나 행복하면 건강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의 첫걸음 일이다. 그래서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퀴즈를 한번 볼까요? 어떤 작품이 보이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이제
그러니까 건강의 첫걸음은 일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나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가를 볼 때 유명한 사건 하나 가져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사건인데 이게 어떤 작품이 뛰어나 보이세요? 이게 이 작품의 스토리는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아브라함과 스토리예요? 이삭에 관한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아, 저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 성전산에서 그 장면이군요. 바치는 그 장면이에요. 바치려고 했더니 천사가 다가와서 바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 아들 목을 치려다가 많은 그 장면, 그 장면이 를 동일하게 기베르티와 브루넬르스키란 사람이 만든 거죠. 이게 1401년에 있던 작품이에요. 1401년에 피렌체에서 여기 이제 그 길드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저거를 의뢰해가지고 여러 공방에 이걸 만들 사람 의뢰했더니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2명이 마지막까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심사해야 되겠죠. 예. 심사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뭐 기베르티라는 분도 계시고 브루넬스키도 있다. 대답이 다양하네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이게 누가 잘 만든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났겠죠. 1등은 기베르티고 2등은 브루넬스키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한 사람은 좀 청동을 여러 거를 조각으로 나눠서 합쳤기 때문에 기베리스다. 뭐 브루넬스키는 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등이다. 뭐 그렇게 이제 했다는데, 자, 이거 이제 저의 얘기는 이 결론이 있겠죠. 1등은 기베리트가 되고 2등은 브루넬스키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오시면 여기에 이제 인생이 걸리는 거예요. 자, 1등, 2등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 길드에서는 그러면 둘이서 공동으로 해라. 비슷하니 1등, 2등 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둘이 해라 라고 했더니 브루넬르스키는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기베리랑 같이 일 못한다. 그래도 명성이 내가 1등인데. 그럼 내가 1등인데 왜 내가 2등이냐 라고 난 자존심 상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때려쳐요. 난 이거 안 할래. 이게 한 25살쯤 됐는데 때려치고 이 사람은 건축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전하는 건 아니고 이런 조소, 청동 주문 이런 걸 버리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가죠. 로마로 가가지고 열심히 그 판테온 이런 거 공부하고 해서 나중에 한 10여 년 후에는 아예 건축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저기 델피오로 성당에 돔을 만들죠. 아주 유명한 저 돔을 만들게 됐고, 자, 기베리티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40년 동안 합니다. 처음에 저기 보면 문이 2개가 있는데 오른쪽 문이 동문이고 원래 오른쪽 문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 오른쪽 문을 20년을 기베르티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잘하니까 저 왼쪽에 있는 문을 또 만듭니다. 원래 만들었던 게 동문을 북문으로 옮기고 그 또 동문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동문인데 저걸 40년 동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베르티는 저게 1등 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남은 인생을 저것만 만든 거죠. 다른 것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1등한 사람은 저것만 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거기서 떨어진 브루넬스키는 저것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을 바꿔서 다른 일들을 많이 했다. 그게 저의 오늘 이야기. 우리 안 작가님의 그 스토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옳다 그르다 영역이 아니고요. 각자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 뭐 40년 동안 문만 만든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다른 작품도 하긴 했더라고요. 기베르티는. 근데 주로 저런 청동 조형물 이런 거 나중에 더 뛰어난 작가는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분야를 하진 않았고 어쨌든 저런 쪽만 계속 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저게 40년 걸렸어요. 2개 만드는데. 하나는 20년, 하나는 25년. 그러면 이제 안 작가님의 스토리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는 기베르티 과인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저는 하나만 계속 40년 동안 한 과가 아니고 저는 기베르티가 아니고 브루넬스키 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길을 바꿔가지고 저는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도 일을 했고 벤처기업 창업도 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창업해서 돈 많이 벌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타고난 것 같다. 그래서 길을 바꾼 거죠. 바꿔서 2006년도에 첫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 또 글을 쓰게 되고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모아져서 책이 되게 된 거고 그 여기 저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습관 책 있잖아요. 2011년도에 첫 책인데 저 첫 책을 또 그냥 쉽게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루넬레스키도 25살에 때려치고 나가서 나는 건축가가 될래 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바로 건축가가 된 건 아니거든요. 꽤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한 15년 지나서 건축가가 되거든요. 저도 뭐 2006년도에 강의를 시작해서 그렇죠. 어찌어찌 해도 가다가 글도 열심히 쓰다가 2011년도에 이제 첫 책을 냈는데 첫 책이 꽤 잘 됐어요. 저 독서습관 책이 꽤 베스트셀러 돼서 한 10,000권 이상 팔렸고. 그래요. 저것 때문에 뭐 강의도 많이 하게 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 길을 잘 찾은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제 길을 찾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재밌고 의미도 있고 앞으로 계속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의 건강에 제일 큰 요소는 정말 저한테 재밌게 저한테 딱 맞는 일을 찾아서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것 이런 거란 거죠. 예. 그래서 책을 보니까 지금 뭐 몇 권을 내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 12권. 12권. 네, 12권. 거의 뭐 1년에 한 권 정도 내셨네. 거의 1년에 한 권 정도를 이제 썼고요. 조만간에 책도 이달 중에 나온다면서요? 네, 이달 중에. 그거는 어떤 책입니까? 제가 유럽을 매년 여행을 가다 보니까 여행을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유럽을 놀러 가면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저 놀러 간 건 아니고 제가 일 차원에서 간 거예요. 근데 일인데 우리 직장 생활처럼 이렇게 억지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야 되겠다. 현장 가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욕구가 막 생겨가지고 현장을 매일 가서 이제 보다 보니까 유럽의 이런 거고 유럽의 역사가 무엇이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고 유럽에 담긴 문화가 뭐고 찾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씩 알게 돼서 제가 그리스 로마도 신화도 공부하고 또 유럽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기독교거든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와 기독교를 접목한 책을 썼는데 지금 한 4년 됐어요. 그 책을 쓴 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유럽의 기본.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도교까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음으로써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같이 동료들과 술 마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막 서너 번? 와인은 좋아하시죠? 회식하고. 와인은 술이 아니잖아요. 와인은 함께 하는 이 분위기를 위한 어떤 영양 음료지. 근데 뭐 직장은 대부분 다 그냥 뭐 이렇게 폭탄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 그러니까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문화가 그렇죠. 저도 첫 직장에 갔더니 제 위에 대리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또 체력이 좋아요. 전 체력이 좀 약하거든요. 몸이 원래 약한 스타일인데 밤 12시가 돼도 집에 안 가니 참 너무 힘들고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한 10여 년 살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일도 힘든 날이 있지만 오히려 더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지내고 또 남자들이 몸을 좀 혹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볼 때 남자와 여자 수명을 보면 여자가 훨씬 오래 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다 예전에 돌아가셨고 큰아버지 돌아가셨고 큰어머니 여전히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젊을 때 그 여자분과 남자분들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남자들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요. 쓸데없는데 많이 쓰죠. 술 마시고 놀고 뭐 혹사하고 과로하고. 그래서 적게 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한테 주어진 에너지는 뻔한데 그거를 젊어서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남녀 차이를 구분할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보면 에너지를 혹사하는 분들이 많죠. 뭐 제안서 쓴다고 밤새우고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해봤는데 쉽지 않죠. 그게 건강을 가장 많이 해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일을 하면서도 또 이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저렇게 원할 때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또 일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에 대한 여행에 대한 아주 멋있는 글을 또 여기 밑에다 쓰셨네요. 책은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음이 하는 독서다. 예, 많이들 하시는 말이죠. 많이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아주 절절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 하시는 분들, 학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저희가 하는 주제는 그 역사와 뭐 저는 문명 공부니까 문명의 공부는 반드시 현장이 있거든요. 책 속에 길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길이 있거든요. 저는 기업 경영도 해봐서 기업 경영은 현장에 있는 거지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는 거죠. 그 현장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가서 비록 그 책 속에 있는 내용과 현장은 많이 다르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책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보고 그걸 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지식을 집어넣은 다음에 현장에 가서 그거를 느껴보면 감동이 많이 달라요. 사진의 왼쪽과 오른쪽을 잠깐 어딘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왼쪽에 있는 거는 뭐 큰 돌 위에 이렇게 어디 포탄 안에요, 저거? 그쵸, 저게 포탄이에요. 포탄이죠. 가끔 영화 보면 배에서 포탄을 팡 쏘면 저 건너편 배에서 펑 터지잖아요. 옛날 영화인데도 그게 다 뻥이고 사실은 저렇게 돌을 날린 거예요. 대포 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화약을 넣어서 뻥 포내는 건데 저게 로도스 섬이라는 거예요.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경계에 있는 그 로도스 섬인데 저기 있는 돌은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로도스를 이제 공격할 때 저기를 이제 수비하던 그 기사들이 있었죠. 기사단들이 방을 할 때 저게 오스만 투르크가 쏘아보낸 포탄이에요. 말하자면 돌폭탄인 거예요. 저 돌로 막 쏴가지고 벽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시오노 나나미 작가의 책 중에 로도스 섬 공방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로도스 섬을 그걸 놔두고 그 오스만 투르크와 저기 성체 기사단이 막 싸워요. 서로 폭탄을 날리면서 싸우는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러고서는 한 20년 지나서 저기 현장에 가본 거죠. 그렇구나. 가봤더니 저 돌이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그렇네요. 안 읽고 갔으면 저게 뭐 그냥 돌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읽었기 때문에 저게 이제 감동이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요? 자, 오른쪽에는 이탈리아 남부에 그 나폴리라는 도시는 아실 거예요. 그 나폴리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있는 파에스툼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있는 포세이돈 신전이에요. 이탈리아에서 고대 유적지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거고요. 신전인데 기둥이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의 뭐 유일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전들이 기둥이 다 서 있지 않은데 저기는 버려진 땅이어서 저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귀족들이 그랜드 투어를 갔거든요. 뭐 게테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로마로 가는. 그렇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까지 갔다가 거기서 뭐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더 가면 저 파에스톰이 종점이에요. 저기까지 가서 저 신전을 구경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제 그 그랜드 투어의 코스인데 뭐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읽어보고 아 여길 가야 되겠다. 저길 파에스톰 간 거죠. 버려진 곳이라서 저렇게 온전하게 남은 거죠. 예. 그리고 저기 누군가 사진 찍어줬을 거 아니에요. 저 혼자 갔기 때문에 저 일본 여자가 저거 찍어줬어요. 그래요? 그분도 자기 여기를 찾아왔다더라고요. 그 파에스톰 신전을 보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그렇군요. 한 거죠. 자, 우리 저 실시간 채팅에 들어온 질문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진아 님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노하우가 정리의 달인하네요. 그렇죠. 정리를 제가 잘하죠. 정리를 그러니까 일단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관련된 책들을 쭉 읽어요. 그렇죠. 쭉 읽어서 이거를 어떻게 꿰을 건지를 이제 구상을 하죠. 그럼 큰 목차를 이제 정해놓으면 대목차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 가져오는 거죠. 미리 설계도 먼저 설계를 하죠. 일단 1장, 2장, 3장, 4장 설계를 딱 해놓고 거기 소목차를 정해놓고 그 소목차에 합당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 설계하고 비슷해요. 그렇군요. 딱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용들을 채워가는. 그냥 무택득 쓰는 게 아니고 설계부터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들을 집어넣는. 좋습니다. 제가 쓰는 책들의 대부분이죠. 곰발냄씨님, 작가님은 운동 취미도 있으세요? 있죠? 저는 운동이 취미가 아니라요. 삶이에요, 그냥. 삶에? 네, 저는 취미가 없어요. 삶의 따로 일부다. 없고요. 삶의 일부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저도 이것저것 운동을 해봤는데, 뭐 골프도 치다가 지금 뭐 전혀
안 치는 이유가 그건 삶이 안 돼서. 삶이 안 돼서. 안 하는 거고. 뒤에 나오기 운동 얘기 나올 이따가 텐데. 또 운동 얘기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안남주님, 작가님은 행복 지수가 몇 점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점 만점을 해볼까요? 아까 그런데 다 오케이 하셨죠. 마지막만 세모였잖아요. 그럼 95점 뭐 90점. 아까 항목이 8개였으니까. 뭐 70점 플러스 뭐 80점 만점에 80점 만점 70점 된 거고 75점쯤 되는 거네요. 아이고 뭐 괜찮네요. 100점 만점으로 한 85점 90점 되겠죠. 왜 배만 나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배만 나와? 제가 그런데요. 작가님 원래 글을 잘 쓰셨어요? 아니요, 저는 글을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직장 퇴직하고 그렇죠. 글 쓰기 시작하셨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무슨 홍보 기사 같은 거 좀 쓴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아예 못 쓴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쓰시는 글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보도 자료 같은 거 회사에 좀 쓰라 그래가지고 보도 자료 같은 거 우리 상무님 써야 되는데 저한테 자꾸 주시고 상무님이 대표자한테 받아온 숙제를 제가 좀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뭐 그거 말고 뒤에 그것도 좀 도움이 되죠. 뭐. 네, 있죠. 네, 제가 기획서를 한 2년간 썼었는데 거기에 그 한정된 공간 안에 얼마나 합당한 그 단어를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몇 년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 것도 훈련이 됐겠죠. 그럼요. 길게 쓴 적은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써지는데 저의 그 글은요 글재주보다는 자료의 힘이에요. 자료의 힘.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들은 자료의 힘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글을 잘 쓰면 문장을 잘 쓰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문장 잘 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오랫동안의 훈련이 필요하고 일정 정도 타고나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자료로 쓰는 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죠.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쉽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자, 우리 사오정님 하니까 이상한데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면요. 이미 제가 볼 땐 잠잠해졌어요.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아요? 유럽에? 그거는 그 유럽을 가시는데 처음 가시면 어디나 좋습니다. 처음 가시면 그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지. 무조건 거기가 무슨 파라다이스에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제일 자주 가시는 데가 어디예요? 저는 이태리? 저는 역사 유적지가 있는 데를 찾아가기 때문에 역사 유적은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제일 많죠. 이탈리아가 제일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고대부터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다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볼 게 제일 많습니다. 많이 갔어도 아직도 못 간 데가 꽤 있는 정도로 처음 가신 분들한테는 뭐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정도가 괜찮고. 좋습니다. 자, 우리 안계환 작가님의 3가지 키워드 중에서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위한 3가지 키워드 중에 먼저 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2번째 키워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입니다. 삶. 삶인데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인생이란 이 그래프가 뭘 얘기하나요? 인생. 자, 인생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는데요. 인생이 이제 이렇게 우상향한다. 우상향 나이를 먹는 거죠. 나이를 쭉 먹으면서 사는데 뭐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처럼 좋은 사건이 오르락내락하죠. 우리가 살다 오르락내락하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좋은 사건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위기죠. 어떤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생이란 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사건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죠. 좋은 사건은 뭐 즐기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나쁜 사건 아니면 삶의 위기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 문장을 했죠. 깨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일어나 살아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거 아무것도 없이 사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렇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뭐 삶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몸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 중에 특정 부분이 깨지면 불행해지는 것처럼 삶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신체적인 거, 가족, 뭐 재정, 직업, 뭐 지역사회. 앞에 일에 제가 맨 먼저
이제 드렸는데 이제 그 남자분들이 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이 자기한테 잘 맞고 거기서 열정을 느낄 수 있어야 행복도 하게 되고 건강도 하게 된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주장이 있다면 이제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잘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왜 배만 나와 보시는 요즘 배만 나와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배 나온 게 위기까지는 아닌데 좀 조금 위기예요. 저도 요즘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뭐 이건 나이 빼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니까 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자꾸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이 배를 어떻게 좀 줄여갈 거냐. 이거는 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죠. 예.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하여튼 삶의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예. 배가 들어가는 얘기도 좀 이제 할 건데요. 뭐 제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위기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어지는 위기가 있는데요. 뭐 저의 직업을 보시니까 뭐 좋은 대기업 다니다가 뭐 창업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작가도 되고 되게 멋있게 산 것 같지만 뭐 다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아들인데 한 10여 년 전의 사진 같은데 지금은 조금 변했죠. 지금 27 좀 됐는데 저희 아들은 그 뇌병변 1급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도 애 키워보셨으니까 애 발육 상태로 보면 한 3개월 애 발육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손발도 못 쓰는 고개도 잘 못 가누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장애인 중에서는 가장 나쁜. 그러니까 저도 장애인 많이 만나봤는데 저 아들 때문에 많이 봤는데 저희 아들보다 심한 장애인은 사라졌어요. 그래요. 다 어딘가를 가셨고 저희 아들이 가장 심한 장애인이에요. 요즘 그 방송에 그 은혜라고 하는 다운 증후군 그 여자분도 그 나오잖아요. 그 제주도에 사는 그 뭐 언니,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 언니 다운 증후군 언니와 함께 사는 거기 드라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나와서 첫 그 장애인으로서 그게 드라마예요? 네, 드라마에 나왔죠. 나와서 그분이 그 장애인으로서 첫 연기자로 했던 뭐 그런 게 나와서 이 장애인에 대한 좀 시선이 뭐 달라졌는지 어쨌든 좀 익숙해졌겠죠. 제 사촌형 한 사람도 다운 증후군이 있는데. 그래요? 제 사촌형은 60 벌써 중반이죠.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도 상태가 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 드라마 연기자 하시는 분들은 다운 중에서도 꽤 좋은 다운 증후군이고 그것도 얼굴은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죠. 다운 증후군은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상태가 좀 나쁜 다운 증후군도 계세요. 여러 형태의 이제 장애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가장 나쁜 가장 나쁜 상태의 장애여서 죽을 줄 알았어요. 원래 그렇게 된 게 나은 지 열흘 만에 그 뇌수막염을 알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거의 살 확률 한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죽었겠죠.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는 애를 낳으면 금줄을 뗐잖아요. 대문에 사람 들어오지 말고 21일 동안 고추도 달아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어른들이 가져온 병균 때문에 애들이 감염되는 건데 저희도 그렇게 감염이 된 거죠. 감염이 돼서 그렇게 해서 그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근데 용케도 뭐 살아나왔어요.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잘 지내고 있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이제 왔는데 이제 이 부모의 생각이 참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주변에 그런 장애인도 많이 보고 저희 아이가 또 장애인 학교를 다니고 또 장애인 교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장애가 조금만 있어도 부모는 힘들어요. 어찌 됐든 누군가 항상 케어해야 되고 누군가 항상 케어해야 되고 뭐 다리만 불편해도 힘들고 앞에 안 보이도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든데 그 힘든 거를 어떻게 케어하면서 갈 것이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가 엄마가 이제 희생을 해야 되니까 아빠는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아내의 인생을 이제 얘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런 게 제일 어렵죠. 솔직히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얘는 어차피 옛날 같으면 죽을 운명이었고 살 확률이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현대의 의학에서 살아남은 거니까
다른 쪽으로 보면 축복이죠. 그 예전에 어떤 분들은 요새 세상에 뭐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말세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러네. 장애인이 많이 보인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많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장애인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고 사회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고 그렇죠. 뭐 저희 애가 살아남은 건도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거고 그렇죠. 옛날 같으면 죽었죠. 그렇죠. 그때 죽은 아이도 많았잖아 옛날에는. 어쨌든 병으로 아픈 거를 약으로 살렸고 또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지금 뭐 장애인 택시 같은 것도 서울 시내는 되게 좋거든요. 장애인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뭐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고 다닐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오히려 안 보이고 집 안에 있는 게 나쁜 거지 열심히 보이고 이렇게 있는 건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 나오는 은혜라는 분처럼 뭐 시선들이 사실은 있죠. 어색한 시선들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 보면 어색하죠. 장애인 보면 뭐 저희 애도 보면 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만나는데 처음에 특히 애들이 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그렇죠. 이렇게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냥 똑바로 쳐다보면 뭘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죠.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요. 익숙해지고 거기에 적응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이거는 주어진 인생이고 이거를 뭐 바꿀 수는 없어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을 받아들여야죠.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죽을 운명을 살아서 했고 또 계속 커가면서도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왜냐면 잘 못 먹었고 아무거나 못 먹고 이렇게 뭐 죽 같은 거 줘야 됐고 뭐 특별식을 만들어 줘야 됐고 그랬는데 애가 크면서부터 점점 건강이 좋아져요. 이번에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그래요? 우리 집에는 여자들 남자들이 사는데 남자 둘은 안 걸리고 여자 둘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걸렸어야 되는데 안 걸렸고 저도 안 걸렸고 그러니까 얘가 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들이 안 걸린 게 참 신통하다. 얘는 어떻게 안 걸렸을까? 그럴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애가 건강해지고 뭐 지금은 음식도 특별식을 안 주고 이제 그냥 일반식은 주는데 그냥 못 먹고 다 가위로 잘게 잘라서 이제 먹여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이렇게 건강 얘기 이제 하는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엔 굳건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쉽진 않지만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삶의 위기가 와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여기 제가 넣었잖아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거기 밑에 알베르 까미 얘기를 썼네요. 행복해지려면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저 중요한 거죠. 저도 장애인 키우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면 잘 된 사람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자꾸 보게 되면 그렇지. 나는 왜 이렇지? 왜 내 모습은 이렇지? 내 아들은 나가서 벌써 저는 아들이 20대 후반인데 나가서 한가닥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못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좋은 학교를 못 간다, 뭐 취직을 못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다 나름대로 삶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 사람마다 다 삶의 운명이 다르고 운명이 다 다르고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거기 적절한 행동을 하고 사는 게 가장 건강한 삶을 사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를 보는 거죠. 마라톤 하셨어요? 네, 마라톤 한 지 오래됩니다.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라톤 하면 혹시 42.19km 풀코스를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걸 뛰어본 적은 없고요. 뛸 생각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먼 건강으로 온 거네요. 먼 건강으로 오는데 저는 최대를 하프만 뛰었죠. 최근에는 하프만 뜁니다. 봄, 가을로. 하프만 뛰고요. 하프를 뛰려면 그냥 하프만 뛰면 안 되고 평상시에 또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뜁니다. 저는 뛴 지가 한 10년 넘었네요. 한 10여 년 된 것 같고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 작가님 기록도 궁금해요. 근데 그 하프도 기록을 잽니까? 네, 하프 기록 되죠. 하프를 저는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가 목표인데 2시간 이내 제가 몇 번 뛰었는데 다 2시간 이내 뛰었어요. 그래요? 제가 10km를 제일 빠르게 뛴 게 47분. 꽤 빨리 뛴 거예요. 어이구, 47분. 47분.
그대로 곱하기 2하면 풀코스는 기록하네요. 아, 근데 풀코스도 보통 목표를 4시간 이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4시간 정도. 일반인이 잘 뛸 수 있는 게 4시간인데, 그 하프를 2시간 이내로 하면 4시간 이내 마라톤 못 뛰죠. 그렇죠. 그리고 마라톤은 좀 너무 몸에 무리를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삶의 지향이 꾸준히 가야 된다. 꾸준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마라톤 열심히 뛰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안 뛰는 분들이 꽤 많아. 왜 안 뛰냐? 그냥 안 뛰는 거지. 근데 그게 지속하기가 어렵죠. 마라톤도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단 꾸준하게 하는 게 좋다. 저는 이걸 취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삶의 일부로 해야 되니까. 그 뛰면은 모든 게 다 잊혀지고 리셋이 되고 그러나요? 몸이나 마음이나 다?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뛰는데요. 이게 배 나오신 분들한테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뛸 거냐, 걸을 거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걷는 거는 뛰는 것만큼 에너지를 쓰려면 매일 걸어야 돼요. 매일 걸어야 돼요. 매일 2시간 걸어야 뛰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뛰는 거는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 아주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3번을 저희 동네에 그 난지도를 한 바퀴를 집에서도 출발해서 돌면 한 10km쯤 돼요. 그래서 딱 돌아오면 아주 뭐 땀이 나고 몸에 있는 독소가 쫙 빠져나가고 저는 체중 관리를 주로 체중 관리를 하고 있죠. 계속 체중을 재면서. 네, 저는 저 방 입구에 제가 체중계가 있습니다. 매일 잽니다. 이것도 이 체중 관리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체중 관리가. 그럼요. 체중을 잊어버리고 사시면 체중 그냥 늘어요. 특히 전업 작가들이 뜀박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뜀박질한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면 계속 출근하고 뭐 일하고 거래처 가고 패턴이 딱 정해져 있잖아.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써요. 근데 이게 작가라고 앉아가지고 뭐 혼자 펜을 잡고 쓰든 노트북에 쓰든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뭐 잠 안 오고 수면이 잘 안 되는 거 당연한 거고 배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 뭐 마흔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40 중반쯤 지나면 이건 뭐 에너지를 적게 쓰면 당연히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군요. 먹은 게 다 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45세 이상부터는 의도적으로 이 체중 관리를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네, 배 관리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도 체중계 매일 좀 달고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전 매일 잽니다. 매일. 일본의 하루키가 유명하잖아요. 그거 운동하는 걸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주 유명하고 저도 그분처럼 그분만큼은 못하는데 뭐 그분만큼 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몸 대단하시죠?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마음 건강도 같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중에 그 달리기 하면서 뭐 생각할 것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저도 그분의 소설은 별로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읽지만 그분의 스타일, 그 수필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삶의 방식이나 매일 뛰어요. 그분은 매일 10km 정도 뛰고요. 그리고 풀코스를 1년에 한 서너 번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뭐 보스턴 마라톤도 뛰었고 뭐 하와이도 살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분 70 넘어서 사시는데 그분이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달리기를 함으로써 자기 에너지를 계속 충만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글을 잘 쓸 수 있다. 저는 그게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강에 관한 책도 좀 보고 하는데 이 혈액을 많이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 당연히 혈액이 많이 돌잖아요. 두뇌에도 많이 가고 많이 돌고 또 땀을 내면 당연히 제가 운동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냄새 난다고 빨리 목욕하라 그래요. 그래? 많이 돌리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는 제가 며칠 목욕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혈액도 돌지만 또 이게 모든 그 신진대사가 아주 활발하게. 내가 왜 뛰고 나오면 냄새가 나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이게 뭔가 축적돼 있다가 뛰고 나서 땀을 타면 딱 밖으로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예. 몇 분들이 더 들어오셨네요. 우리 온달 장군님도 들으셨고 하르방 TV님도 들으셨고
여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오정 냄새님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작가 모임도 있나요? 작가 모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안 가시죠? 저는 또 스타일이 삐딱해서 제가 운영하는 작가 모임은 있습니다. 예. 저는 남들이 운영하는 데는 안 가고요. 제가 운영해서 가는 운영하는 작가 모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랑 스타일 비슷한 여행도 같이 가는. 하루방 TV님은 삶의 운명이 다 다르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 선생님 매일 글 쓴다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죠? 어렵죠. 매일 쓰지 않죠? 매일 쓰진 않는데 매일 같이 쓰긴 해요.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는 매일은 안 써도 제가 한 달에 20개를 쓴다. 블로그에. 그건 목표가 있어요. 예. 한 달에 20개 정도는 글 블로그에 쓴다는 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고 거의 다 쓰시네요. 거의 쓰죠. 거의 써요. 우리 참고로 우리 안기환 작가님은 그 네이버 블로그가 아주 그 유명 블로그예요. 그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압니다. 공식 블로그입니다. 예, 공식 블로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전엔 파워블로그라고 그랬고요. 파워블로그 없어졌고 지금 공식 블로그. 예. 제가 2008년도부터 거의 한 달에 20개 내지 30개 글을 썼기 때문에 부지런히 쓰시네. 예, 한 4,000개 정도의 글을 썼으니까 그런 것도 다 꾸준히 남겨야 되는 거죠. 예. 자, 이숙희 님이 마라톤으로 무릎은 괜찮으신지요? 예, 저런 말씀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저게 안 뛰어보신 분들의 질문입니다. 뛰어보신 분들은 무릎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무릎에 나쁜 뛰기는요, 러닝머신 뛰기예요. 러닝머신 뛰기는 트레드밀 뛰기는 위로 뛰는 거거든요. 위로. 이렇게 위로 뛰니까 당연히 체중 계속 무릎에, 그렇죠. 허벅지를 많이 안 써요. 근데 그렇게 뛰다가 만약에 로드를 가시면, 힘든 게 허벅지가 힘들어요. 허벅지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 얘기는 로드에 뛴다는 건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로드는 앞으로 가니까. 계속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뛰는 방법이 약간 허벅지를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 그 트레드밀은 무릎 굽힐 필요가 없어요. 위로만 뛰니까. 밑에는 이제 기계가 가고 위로만 뛰기 때문에 무릎에 그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네요. 달라요. 물론 엉덩이 근육은 좀 쓸지 모르겠지만 허벅지 근육은 제가 보기엔 트레드밀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로드에서 뛰어야 허벅지와 이 엉덩이 근육을 계속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무릎에 영향이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무리하게 뛰면 무릎에 영향이 있겠죠. 안 뛰다가 갑자기 뛰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자주 뛰면 몸은 적용을 하거든요. 저도 저희 아들 때문에 왼쪽 무릎에 연골이 꽤 상했어요. 어릴 때 밥 먹이느라고 왼쪽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여기다가 머리를 놓고 이렇게 먹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무릎이 좀 아파요. 왜 아픈가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이게 상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뛰는데 오히려 이게 보강이 돼요. 더 좋아져요. 저는 자신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풀코스를 뛰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무릎에. 근데 저처럼 10km 뛰고 하프 정도, 저도 하프도 맨날 뛴 게 아니라 어쩌다가 봄, 가을에 한두 번 정도 뛰는 거고 5km, 10km 뛰는 분들이 무릎이 나쁘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 뛰어본 사람이 알아요. 안 뛰어보면 몰라요. 하루방 TV님이 저는 10km를 뛰다가 하프를 7번 뛰다 내가 왜 뛰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는 안 뛴대. 하루방 TV님은 날씬하시잖아. 날씬하신 분들은 뭐 다른 운동 하셔도 돼요. 예. 사오정 곰발냄새님이 블로그 알려주세요. 블로그 이름이 뭐죠?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개환입니다. 안개환으로. 안개환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개수나무 개자에다가 빛나는 한자 하시면 제 블로그가 6월 랭크님이 사오정 정발산 산기슭 쓸고 말냄새 끝말게 재밌게 표현하셨네요. 자, 우리 이제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일과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이게 뭐 몸 건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몸 건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 건강은 아까 일을 잘해야 되고 일을 좀 몸 건강 조금 더 하죠. 몸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말씀하십시오. 오늘 건강 TV니까 건강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만 56세 됐어요. 저는 원래 약골이고 어릴 때도 저도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게 아주 약골이어서 제가 직장에 가서도 그 체력이 약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늘 아프고 1년에 한 번씩 독감을 지금은 앓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은 저는 인생에 지금 제일 건강해요. 그래요? 네.
제일 건강. 그걸 스스로 만든 거다 이거죠. 만든 거죠. 코로나도 제가 안 걸렸다니까. 안 걸린 이유가 물론 코로나 백신도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면역력이 상당히 강하다.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40 넘어서 알게 된 게 그 건강보조식품. 그거를 먹기 시작했어요.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번쩍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아하. 그 전까지 내가 늘 몸이 약해서 맨날 독감 앓고 감기 앓고 몸이 약하니까 회사 일도 자신이 없고 맨날 그랬는데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서 불이 번쩍 들어오고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내려와서 지하도에 이렇게 계단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계단 안 힘드세요? 힘들죠. 힘든 분들이 많죠. 네. 저도 그랬는데 이걸 먹고 나서는 안 힘든 거예요. 어허.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도 안 힘들어요. 요새 저는 저기 지하철 합정역에서 6호선에 내려서 합정역 나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계단이 엄청 높아요. 네. 전 그냥 다 올라가요. 네. 전 뛰어 올라가요. 그게 40대 초반에 제가 그거를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면서부터 번쩍 불이 들어왔는데 그 불이 들어온 이유가 제가 몸이 약해서였어요. 예.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거 먹어도 표가 안 나. 뭐 한약 먹어도 표도 안 나고 뭐 먹어도 홍삼 먹어도 표도 안 나고 안 나는데 저처럼 약한 사람은 표가 확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해 봤더니 사람이 몸에 필요한 뭐 미네랄과 비타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요 빈 구멍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독감을 앓는 경우는 딱 요거.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신과에서는 그런 걸 테스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변, 뭐 땀 이런 거 해가지고 아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해서 그걸 처방하는데 대부분 모르니까 저도 그냥 먹는 거죠. 그렇죠. 종합 뭐 드셔야 하시는데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아무나 드셔도 되고 종합돼 있는 거 드시고 비타민 골고루 드시고 하시면 표가 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게 표가 났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몸을 챙기고 그리고 우연히 이 달리기도 저희 회사에 또 찾아왔던 영업사원 하나가 자기 한대요. 그러면 달리기 대회에 나간대. 그래서 무조건 3만 원을 내면 된다는 거지. 사람 뛰기도 힘들지만 혼자 뛰기는 힘들지만 달리기 대회에 나가면 뛰게 된다. 여러분 같이 뛰니까. 그래서 달리기 대회에 3만 원 내는 거예요. 예전에 2019년까지는 매주 달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동네에 가까운데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돈 내고 10km 뛰기 시작해서 돈이 아까워서라도 뛰겠네요. 돈이 아까워 뛰는 거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그 하프를 뛰는 것도 봄, 가을에 뭐 동아 마라톤, 조선 마라톤 여기 광화문에서 하거든요. 그것만 뛰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내면 하프를 뛰려면 안 뛰다 뛰면 다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죠. 사전에 열심히 뛰어야 그게 건강이 좋아지는 거지. 마라톤을 목표로 여기 좋은 뭐 페루지란 분이 장수하는 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과도한 운동은 무리가 과도한 운동은 무리죠. 있죠. 그렇죠.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걸 풀코스 뛰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뛰어본 적도 없고 뛸 생각도 없어요. 근데 제 체력에 보니까 하프가 뛰는 게 딱 좋아요. 딱 좋아요. 한 15km 정도까지는 쉬워요. 근데 나머지 5, 6km는 힘들어. 이게 좋은 거지. 힘들어야 돼. 하프면 20km 아니에요? 21km. 42.195의 중반이니까 21km인데 쉽지 않아. 15km는 쉬운데 나머지 6km는 어렵더라. 이런 게 도전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약간 힘든 거. 이게 공부도 그렇거든요. 그렇지. 약간 힘든 게 있어야지. 약간 힘든 게 있어야지 노력도 하게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만 하면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하프 정도가 내 몸 건강 관리에 참 좋겠다. 제가 매일 뛸 수도 있는데 매일 뛰면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렇죠. 제가 2번, 3번 뛰는 게 적당한. 일주일에 2-3번. 네, 일주일에 2-3번. 저는 항상 70kg 언더 목표를 딱 놓고 올라가면 내리고 의지로 내려요. 내리면 지금 오늘 보니까 68kg. 네,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건강 비결이에요. 네, 계속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 도전해서 하는 건 건강 관리에 아주 좋은. 그러니까 5km, 10km 뛰는 건 한 뭐 40대, 50대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60대 넘어가시면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정도는 뛰어야 이게 혈액순환도 되고 또 그 혈액순환이 되니까 당연히 몸도 건강하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는 또 건강 얘기니까 건강 얘기를 하면 우리 또
부모님의 돌아가신 가족력. 네, 가족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력이 DNA 유전도 있지만 생활 습관도 있는데 저희 가족력은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저희 큰아버지는 고혈압. 저희 아버지는 저혈압이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다 60대에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 60대에 돌아가서 아버지는 50대 제 나이쯤에 저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뭐 한 10여 년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혈압에 대비해야 돼요? 저혈압에 대비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혈액 건강인 거죠. 혈액 건강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뛰는 거죠. 열심히 뛰는 거. 신장 혈액 건강이면 고지혈증이 좋아지겠네요. 잘 많이 뛰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말초신경까지 혈압이 적당한 혈압에서 피가 계속 건강한 피가 계속 돌아가면 뇌졸중이 물론 마지막은 저 뇌졸중이겠죠. 몇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뇌졸중이 오는 걸 최대한 뒤로 늘리는 거. 뒤로 늘리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저의 건강 방법이. 그러려면 체중을 너무 많이 빼도 안 되고 적당히 유지해. 너무 늘려도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유지를 해가지고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적게 하고 가급적 배를 적게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안 믿겨요. 옛날에 약골이었다는 게. 원래 약골이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약골이니까 더 그런 걸 더 따지게 되고 열심히 좀 건강 관리를 더 하게 되고. 그랬군요. 제가 예전에 배를 집어넣으려고 윗몸 일으키기도 했었어요. 몇 년간. 그래서 500개를 한 적도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500개를 하면요. 이 배꼽 위에 투팩이 생겨요. 식스팩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식스팩이 배꼽 위에 2개, 배꼽 밑에 4개. 그 약골이 된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약골이니까 하죠. 약골 아닌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굳이 그걸 뭐하러 해. 이렇게 이제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윗배가 볼록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500개 못하죠. 당연히 50개부터 시작해서 50개, 늘려서 100개. 그래서 100개씩 5번 하면 500개잖아요. 그렇죠. 500개를 하니까 투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참 엄두가 안 나네. 근데 아랫배를 줄이려면 이거 다리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다리 드는 거.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아랫배를 줄이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좀 안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적당한 허리 사이즈를 이제 유지하는 걸로 정도로 저는 근육 만들고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까요? 예. 여기 좀 몸 건강 더 말씀하셔서. 더 해요. 몸 건강이 더 좋습니다. 더해요? 예. 여기 존 페트루치님이 어머니도 뇌졸중, 외할머니도 어머니랑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나이가 먹으니 작년부터 LDL 수치가 엄청 높아지다. 그거 운동하셔야 되겠네요. LDL이 뭐죠? LDL이 모르겠네요, 뭔지. 나이 먹으니 당연히 올라가요. 콜레스테롤이. 그 당연히 올라가고. 또 혈관이 약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고, 그건 당연한 건데, 어차피 오래 써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그걸 늘려야 되겠죠. 길게 늘리고, 좀 또 일찍 와가지고 골골골 하는 거, 또 혈압, 가장 많이 오는 게 혈압하고 존 페트루치님이 또 혹시 운동 외에 식단 조절도 하시나요? 식단 조절도 하죠. 식단은 늘 저는 골고루 먹기,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타민, 미네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몸을 통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 먹으면 좋은데 그러기 어렵죠.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들어오고 요즘에 또 그 음식이라는 건 약간의 변형된 음식들이 많고 옛날처럼 미네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건강보식 먹긴 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 또 우리나라는 또 탄수화물을 과다잖아요. 과다 섭치가 많잖아요. 배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그래요. 제가 탄수화물 과다 섭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는 우리가 잘 아는 건지 실행이 어려워서 그렇지. 참 잘 안 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은 뷔페 식당이에요. 그 동네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먹는 그 뷔페 식당 있잖아요. 뷔페 대단한 게 아니라 6,000원, 7,000원짜리 뷔페 식당 가면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밥은 적게 뜨고 그런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도서관 같은 데 좋잖아요. 네, 도서관 같은 데 저는 식판에 먹는 이런 거를 좋아하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쵸. 라면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라면 거의 안 먹고. 짜게 안 먹고요. 맵게 안 먹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싱겁게, 안 짜게. 저는 어떻게 음식을 줘도 불만이 별로 없는.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고. 하지만 짜고 매운 거 짜고 맵게 안 먹고 거의 안 먹고 또 제가 약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약골이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골이니까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증 같은 게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예. 저는 건강을 자신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나는 건강하다라고 남들한테 막 내세우지도 않고. 자신하면 방관하게 네, 그러니까 되니까. 늘 조심하고 이렇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멀미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멀미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 힘들게 하려고 좀 노력도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또 그 혈압 오르지 않도록 혈압약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또래도 한 절반 이상이 먹더라고요. 많이 그럼요. 먹어요. 저는 혈압약을 안 먹는 거 그게 목표의 하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뭐 당뇨 안 생기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요. 당뇨 안 생기려면 당연히 이제 그 근육이 많아야 되겠죠. 근육이 많으면 당뇨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뭐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는데 뭐 2형 당뇨는 그런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 2형 당뇨는 딱 보면 몸매만 봐도 당뇨 있으시겠군요. 있는 거니까 그 몸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건강 프로를 많이 보는데 자기 관리가 문제예요. 네, 자기 관리. 저 근육이 부족해서 1형 당뇨 하시는 건데 근육을 열심히 좀 늘리면 특히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늘리면 당뇨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려면 뭐 하겠어요? 많이 걸으시든지 하루에 2시간씩 걸으시든지 예. 아니면 뛰시든지 저처럼 짧은 시간에 예. 확실한 효과를 갖는 뛰시든지 뛰시는 게 자신 없으시면 열심히 걸으시든지 예. 해야죠. 저 파주 아지매 안녕하세요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또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지 뭘 하죠. 몸이 아프지 않아야 뭐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저처럼 뭐 글 쓰려고 하려면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저도 또 우리 인문학자 전문 인문 작가의 얘기니까 이 작가들의 고질병이 또 있어요. 직업병이 있어요. 어깨병이 있어요. 어깨병. 아. 저도 어깨병이 났었어요. 이렇게 특히 이제 요즘에 다 이렇잖아요. 이렇게 회사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되고 거북목 생기고 이렇게 이게 생기니까 저도 지난번 책을 쓴 후에 어깨병이 나가지고 뭐 주사 치료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까? 뭐 이렇게 좀 해서 저도 이제 생각한 솔루션이 고무줄을 사가지고 운동, 어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엔. 어떻게 해요? 고무줄이 파는 고무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에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걸로 이렇게 당기고 최근 가슴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가슴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 근육을 키우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 이렇게 늘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당긴 거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니까 가슴 근육이 커져. 요즘 좀 그 셔츠들이 대부분 안 맞아요. 가슴 근육이 커져가지고 덕분에 어깨도 안 아파지고 가슴 근육도 생기고 좋아졌죠. 근데 이게 안 하니까 또 아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여기 이렇게 접혀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이게 다 이렇게 돼서 그렇죠.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를 피려면 어깨 운동을 해야죠. 이렇게. 물 헬스클럽 나가서 해도 되지만 뭐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령이나 이런 거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아령도 해보고 이렇게 뭐 푸시업 하는 기구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사보고 했는데 제일 좋은 게 고무줄이더라고요. 그래요? 고무줄을 팔아요. 운동용 고무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대여로 최근에 다른 거 좀 사가지고 열심히 집에서 이제 운동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동동미님 토토나 주식 투자도 자기 관리에 속하나요? 아니 넓게 보면 자기 관리에 자기를 들어가죠. 속하죠. 주식 투자도 결국은 자기 생업 돈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 그럼요. 행복해지고 돈 없으면 또 그것도 주식 투자 하시죠? 예, 저도 하죠. 저 하는데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진 않고요. 말하자면 좋은 회사에 자주 들여다보면 힘들어요. 건강을 해치잖아요. 해쳐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묻어두는 거. 저는 그거를 우리 사오정 곰발냄새님 책 직접 사인도 해주시나요? 예, 그 사인도 해주시죠. 예. 존 페트루치님 운동하면 가슴살도 빠질까요? 전 뱃살은 둘째치고 여기 남자 PD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슴에 여기 남자 PD님 어떻게 알아? 당연히 빠지죠. 가슴살은 뱃살 다음에 찌는 게 가슴살이거든요. 뱃살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가슴으로 올라간 남자들 이렇게 가슴이 있는 분들 당연히 이건 체중 과다죠. 체중 과다니까
뛰시면 무슨 뭐 뱃살 빼려고 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라고 뛰는 거니까 그렇죠. 뱃살도 빠지고 뱃살은 생각보다 안 빠져. 저도 아랫배 있어요. 저도 아랫배 볼록입니다. 몸매가 그렇게 벗으면 이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입은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가려지는데 벗으면 아랫배 볼록. 이거는 달리기에도 안 들어가는데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가슴에 살이 있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 이런 분들은 너무 뱃살 빼면요 대퇴부가 빠져요. 네. 그럼 또 문제가 돼. 네, 그러니까 가슴에 살이 붙다는 건 상당히 많이 찢었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빼야 되겠죠. 예, 이제 네, 벌써 저기 1시간 10분이 넘어가죠. 자,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꿈에 대해서 얘기 좀 하죠. 꿈이 우리 저 몸 건강, 마음 건강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이제 저기 저서가 이렇게 좀 나왔고요. 오른쪽 책 저거는 뭔가요? 뭐요? 한 권 앞에 있는 거. 유럽을 이게 이번에 나오는 책이군요. 이번에 나온 과거보다 현재 미래. 본인 소개를 여기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예, 저는 공부하는 노동자로 제가 이제 라틴어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서 에고즘 오페라리우스 스튜던트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예전에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멋있는 라틴어 문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괜찮은 거여서 저는 어쨌든 현재 직업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공부하는 거여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뭐 다른 분들한테 공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 오신 분들도 뭐 공부가 뭐가 좋다고 맨날 공부하냐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공부의 주제를 잘 선택하시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있잖아요. 주제가. 자꾸 애들 공부하는 이런 거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공부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선택하시면 공부가 재밌거든요. 나이 들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이 제목을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면 과거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 나는 뭐 하고 있다. 앞으로 뭘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해 나가면 이제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주제가 공부인 거죠. 그리고 공부의 결과물이 책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위해서 책을 하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물로 저는 뭐 인생에 몇 권을 쓰겠다 그런 목표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게 매이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제가 그 관심 있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써낸다. 그게 꿈이군요. 그게 꿈이죠. 그리고 공부의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새로운 거에 꽂힌다면 그쪽으로 써 나가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저의 뭐 인생, 삶의 건강에 최고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그렇죠. 세상 한탄만 하고 요즘 정치하는 놈들 뭐 욕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보면 인생이 불행한 거 아닌가?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나이가 그렇게 젊으신 분보다는 약간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데 그럼 남은 이 살아갈 날을 어떻게 살 거냐? 그럼 옛날 생각하고 그런 세상 한탄만 하고 살 거냐?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계속 꿈꾸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면 살 거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제 생각은 계속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면서 뭐 sa는 것 그러려면 결국은 건강을 해야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건강의 기본을 바탕에 두고 거기다가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꿈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꿈은 계속 공부하는 거다. 우리 안기환 작가님은 그 과거를 얘기 안 하고 미래를 얘기하려고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 그룹에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옛날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하고요. 자꾸 옛날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거 뭐 옛날에 뭐 무슨 동창이었고 같은 학교 나왔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별로 할 얘기도 없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은 분들하고 자꾸 만나는 게 좋죠. 서로 통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뭐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고 싶은 거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죠? 네, 제가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안기환의 지식생활입니다. 지식생활. 네, 전 열심히 그냥 안기환만 쳐도 나오죠. 네, 안기환만 유튜브에서 안기환 치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제압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 언제부터 하셔서 지금 구독자가 벌써 2년 좀 넘었고요. 구독자가 지금 3,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와. 네.
예, 제 스타일대로 벌써 영상 한 300개 꾸준히 지치지 않고 될 때까지 합니다. 특히 저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그 오프라인 강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또 세웅주마잖아요. 세상 일은 다 세웅주마처럼 나쁜 것 같지만 좋은 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래서 찾아낸 게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줌으로 월요 문명사 수업이라는 걸 2년 하셨죠? 벌써 2020년 7월부터 해서 2년 됐습니다. 거의 만 2년 해왔고요. 처음에 뭐 공브리지 세계사부터 시작해서 또 뭐 이탈리아 역사, 그리스 신화, 뭐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여러 나라들 여행했고 중국 역사도 한 2편 했고 또 몽골, 유목제국, 또 이슬람에 대해서도 제가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슬람 얘기도 했고 로마 제국사도 했고 최근까지는 동로마와 제국 또 지중해 여러 이야기도 해왔고 또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을 할 예정이에요. 6월 13일부터 7주간 할 예정인데요. 르네상스라는 게 사실 유럽이 오늘날 전 세계를 석권하게 된 어떤 출발점? 그게 르네상스죠? 저는 그게 르네상스라고 봐요. 그들이 거기서부터 뭔가 그 좀 되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그게 거기서부터 좀 사람들이 좀 깨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나오고 뭐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시작을 한번 좀 공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뭐 그 르네상스를 할 건데 또 거기에 고전도 2권 선정해서 좀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단테의 신곡, 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것도 한번 제 나름대로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안교환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질문 코멘트 정리 몇 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오정 곰발냄새님이 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책인가 봐요. 아직 안 나왔어요. 발간이 아직 나올 거예요. 예, 발간이 아직 안 돼서 검색에도 안 나올 겁니다. 지금 6월 말쯤 나올 예정이고요. 그것도 나오면 저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가님이 저도 작가를 꿈꾸고 있는 이 작가라고. 그래서 이 작가구나. 발음대로 이 작가. 방송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명 깊게 보고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나중에 안 작가님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좋은 영감 많이 얻어가고 실제 작가님의 삶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참고로 지금 그 6월 18일에 할 건데요. 우리가 격주로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 반까지 합정역에 있는 그릭조이라는 그리스 음식점에서 그리스와 지중해 문명 그런 우리 안 작가님이 한 1시간 정도 강의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와인을 곁들인 그리스 음식을 이렇게 서로 즐기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블로그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이 작가님 거기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종종 오셔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자, 현미밥 싫어? 현미밥 싫으면은 안 드셔야지. 선생님은 글이 잘 쓰시지 않을 때 노하우가 있으세요? 안 써질 때가 많죠. 그러니까 딱히 써야 할 만한 그게 안 보일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잘 못 쓰잖아요. 일기를 잘 못 쓰는 거는 쓸 말이 없어서 그래요. 일기를 써야 되는데 못 쓸 때는 일기 쓸 만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거리를 만들어야지 일기 쓸 게 나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사고를 쳐야 돼요. 사고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작가는 공부 안 하면 책을 쓸 수 없는 거고 여행 안 가면 책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글을 잘 쓴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 별로 없어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되고 인풋이 없고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뭐 최근에 김영하 씨도 책을 내셨던데 김영하 씨도 되게 여행 많이 하거든요. 여행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만나고 책 많이 보고 이런 걸 많이 해야지 거기서 영감이 나오지. 그런 거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있어서 글이 잘 써진다? 그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존 페트루치 님이 잘 아시는 분이네. 그러네요. 안재환 작가님이 쓰신 흰색 안경테 저번에는 오른쪽 정은상 선생님이 자주 쓰시고 나오던 안경 다른 겁니다. 이 안경은요. 틀리신 거 아니에요. 이 안경은 제 안경하고 전혀 다르고 우리 저 프리미어 안경 디자이너 같은 디자이너 조성호 씨가
우리 이제 같은 그 안경 디자이너하고 관련을 갖고 있거든요. 같은 디자이너가 만든 멋있는 안경입니다. 이거는 조금 고가고 좋은 겁니다. 이거는. 파주 아침에 많이 걸으니까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아, 근데 너무 많이 걸으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많이 걸으세요. 그 다음에 작가님 앞으로 또 어떤 책을 쓰실지 아니면 죽기 전에 이 책은 꼭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죽기 전에 이 책을 꼭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저는 특별히 계획을 만들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 계획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계획들을 쓰는데요. 어떤 책을 쓰고 싶은 책은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총균세 같은 그런 문명사에 뭔가 그 꿰뚫어보는 뭐 그런 책들은 좀 동서를 꿰뚫어보는. 그렇죠. 동서를 꿰뚫어보는 책들을 한번 써보고 싶죠. 이런 게 세상을 바꾸는 기본 원리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써보고 싶고 그런 공부들을 계속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예전에 유럽 문명이 지구상을 점령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렇죠. 이제 아시아에 등장할 차례인데 과연 거기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볼 만한 역사에 이름을 새길 만한 대작을 남겨달래요. 그럴진 잘 모르겠고요. 존 페트루치 님이 책을 출간하려면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찾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출판사에서 의뢰가 오나요? 이것도 참 다른 분들한테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거를 얘기하시면 돼요. 혹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이거 회사 신상품 출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도 신상품 출시를 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그 책이란 걸 만들어냈는데 이걸 그러니까 책이란 건 이제 작가가 원고를 만든 거죠. 원고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상품화를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판사라고 하는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거냐? 자, 1번 원고를 들고 출판사 찾아간다. 그럼 어떤 취급 받을까요? 이게 바로 잡상인인 거예요. 잡상인이지. 내가 새로운 물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대접 못 받는 나가서 거지. 고객을 막 찾아다니면 잡상인인 거예요. 잡상인 취급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특히 출판사의 원고가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오는데 그거를 언제 읽겠어요? 우리 사무실에 잡상인이 엄청 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물건 들고 온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 입장 바꿔 생각하면 출판사의 직원은 너무 힘들어요, 그거 좋은 책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출판사에 내 물건을 팔 거냐? 그거는 이제 회사 역시 그 마케팅이나 영업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알죠.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 할 거냐? 제일 좋은 건 아버지 친구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친구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친구. 아니면 동네 형님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동네 형님이 좀 아는 형님. 아는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 좀 내줘. 이게 제일 좋죠. 그래서 열심히 술도 사고 사람 관계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책도 똑같아요. 원고도 똑같습니다. 그 출판사와의 뭔가 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나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대부분 이제 초짜 작가분들은 아무런 브랜드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는 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찾아가기도 하죠. 시행착오 많이 해야 됩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첫 책을 어떻게 썼냐면 출판 기획사가 있어요. 중간이 있어. 중간이 있죠. 그 원고 유통사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이 또 여러 출판사에 보내요. 그리고 책의 성격이 있잖아요. 출판사도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맞아야 돼요. 내 원고와 출판사와 궁합이 맞아서 출판사가 원하는 스타일, 주제에 그 그리면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맞아야 되는데 어떤 출판사가 뭐는 잘 모르니까 많고 그래서 출판 기획사는 잘 아니까. 기획사는 잘 아니까 그렇게 던져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일 나쁜 방법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돼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기 한 질문만 더 답변을 드릴게요. 동백고장님이 작가님께서는 제주 올레길은 많이 걸어보셨나요? 저는 뭐 몇 군데는 가봤어요. 몇 군데. 뭐 저는 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우선 그러면 책 당첨자 2명을 뽑아주세요 하는데 한 분은 아까 사오정 질문 제일 많이 하신 분. 질문 제일 많이 하신 분. 저분하고 또 한 분 누구 할까요? 여기 위에 있는 페트루치? 존 페트루치 할까요? 그러면 존 페트루치 님하고 사오정 님하고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이 귀중한 시간 나와서 우리가 같이 전업 인문학 작가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뭐 알고 있는 내용도 있었지만 몰랐던 내용도 꽤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건강관리 제가 볼 때는 전업 작가는 정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해야 됩니다. 예, 잘 하지 않으면은 그 글이 나올 수도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기 관리를 못하면 작가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누가 뭐 그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는 사람도 없고 없기 때문에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이 작가로 하는 경향이 좀 있죠. 네. 끝으로 우리 저 안계환 작가님 그 감사 인사와 더불어 앞으로 계획 잠깐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건강 채널이니까 건강 얘기를 하면 이 건강은 꾸준히 좀 관리를 잘 하는 게 좋겠고요. 뭐 저도 열심히 아프지 않도록 또 건강한 나를 계속 뒤로 미룰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도록 열심히 몸 관리 또 해나갈 거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또 공부, 제가 좋아하는 주제의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간을 찾아서 또 현장에도 가보고 또 여러분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참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른 곳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안계환 작가님의 안계환의 지식생활? 지식생활. 예, 지식생활 그 유튜브에도 방문해 주셔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우리 비욘디 이제 의학 채널도 지금 111만 명인데 제가 4월 30일 날 그때 105만 명인가 그랬는데 한 달 만에 6만 명이 뛰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조만간에 지금 150만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여기서 유익한 정보도 많이 이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